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시험제도에서 제일 잘 묻는 게 이거예요. 대여 사칭금지. 그럼 대여 양도 다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겠다. 이거 대여와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때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 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개정한 사항 중에 성명 사용하여 업무하게 하거나 대여한 행위 모두 금지인데 이거 알선자 들어갔죠? 알선하는 것도 다 금지예요. 그럼 알선자 처벌 어떻게 된다? 1-1이다. 자격 취소는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알선할 수도 있으니까 한민우 저놈이 자격증 놀고 있대. 빌릴 수 있을 거야. 얘기해봐. 알선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1-1입니다. 예,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칭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예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사칭자에 대해서는 1-1로 처벌하더라. 됐지요?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33쪽에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27회 기출이에요.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문제집 33쪽 대표 유형. 1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로부터 2개월 내 시도지사 밑줄, 2개월에 밑줄, 1개월이죠. 일단 X 나가야 되죠.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교부 밑줄 그으면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그걸 바꿔내는 걸 조심한다. 자격증 교부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관리하게 돼 있죠. 자, 2번입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그럼 1번 정답 됐죠, 지금? 자격이 취소는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란 말은 시험을 볼 수 없다. 꼭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얘는 시험 못 보죠. 근데 얘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렇죠. 결계에 걸려 있죠. 시험도 못 보고 보조원도 못 된다, 얘는. 자, 그래서 2번 좀 맞고요. 3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그으면 맞죠? 예, 이때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료. 4번입니다. 공사자격증의 대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인사를 행사하면서 공인선물을 행하면서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한다. 대여의 개념이에요. 맞고 고의성이 있고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자격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합니다. 성명 사용의 밑줄이죠. 중개업을 하게 한 이유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밑줄 자격을 취소한다. 자격을 취소해 밑줄 넣으면 맞죠? 그래서 이건 대여와 똑같은 자격 취소의 1-1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1번 문제 보죠. 역시 28회 때 기출이었어요. 정책 시민의 소관 사항이 아닌 거. 중개보수 변경 맞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 설립인가는 아니죠? 2번 정답. 3번 기피 신청 받아들일 것이 여부의 의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제를 출제할 것이 여부의 의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모두 의결사항 맞죠? 네,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럼 2번 문제 가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시도의사가 시행함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죠. 2번 지문.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응시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의 결정 공문을 수를 납부해야 된다. 맞죠? 3번 지문.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려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알아보시겠죠? 5년. 4번. 공사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중개업무의 경우 시도사는 그 공사 자격을 취소해야 되죠. 맞고요. 5번입니다. 공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사가 서로 다른 경우는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는 중개사무소 관할 시도사에 제출한다. 누구한테 내야 돼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사죠. 그래, 5번 틀렸어요. 가볍게 이해하시고.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포인트라고 돼 있네요. 이게 포인트가 이게 중요 문제라는 뜻이겠죠? 볼까요? 틀린 것은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1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사정책심의를 국토교통부 밑줄 심의를 둘 수 있다. 밑줄. 맞습니까? 임의기관. 맞고. 2번. 심의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OX. X. X.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결정했을 때 이거 팔로우하라고 그랬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팔로우가 아니에요. 그래.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27회 때는 뭐라고 물어봤냐면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냈어요. 틀렸죠?
시험 등 자격 취득만 시도지사 팔로 하라. 이래 돼 있어요. 3번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포함에 체크 7명, 11명 맞죠? 밑줄 짝짝 긋고 포함 7명 읽으면 체크해야 돼요. 다음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촉한다. 위원이죠. 위원은 국장이 임명 위촉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음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럼 여긴 부위원장이 없죠. 위원장은 미리 지명한 위원이에요.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갈까요? 틀린 것은 미성년자는 공사될 수 있으나 맞아요. 개업공사는 될 수 없다. 맞죠? 1번 맞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취득이에요. 시도산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아요? 우리 자격 취소 사유 첫 번째 부정취득 자격 취소 형벌 규정이 없다. 자, 그래서 맞고 3번 공인인사가 변호사법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변호사법 밑줄 징역형 밑줄 자격을 취소한다. 자격 취소 아니죠? 우리 알고 있거든요. 주관을 들으신 분은 아시는데 이게 부양정 징의 자격 취소죠. 이건 위법 위반 징역형이죠. 근데 추가된 게 형법상 공인사 직무와 관련하여 사위 범행에 걸리면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이거 자격 취소죠. 사가 뭐예요? 사기, 위조, 변조, 범죄단체 조직죄, 그다음에 횡령, 배임. 요걸로다가 만약에 금고 이상을 받았다. 집행유예 포함이고 자격 취소예요. 사위범행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변호사법 위반 징역은 절대 아니죠. 이건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4번입니다. 시도의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맞아요? 그렇죠. 지자체 조례. 있잖아요.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거 자격증 제교부니까 시험 응시니까 시도의사가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시도조례겠지. 자, 5번 갑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사시험에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지요? 예. 자, 그럼 5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가로놓기 문제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고 6번 문제. 아니 문제가 시험제도 나왔다가 정책심의위원회 나왔다가 시험제도 나왔다가 정책심의위원회 아주 헷갈려 죽겠어. 정책시험위원회를 쭉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시험제도를 쭉 내든가. 예. 일단 연습장이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좋아요. 그럼 6번 보겠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은 1번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부제 1차관이 된다. 맞죠? 2번 질문.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심의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로 이를 결정하겠죠. 3번입니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심의위원회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제척되는 거죠. 배우자 관계가 있다 또는 그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인데 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든가 안건에 대해 자문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감정한 적이 있다, 용역 수행한 적이 있다. 모두 관련자죠. 그럼 제척사유에 걸린 거예요. 그럼 맞고요. 4번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 밑줄 해촉할 수 있다. 밑줄 쫙 그면 보여요? 해촉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죠. 국장.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체크 포인트예요. 읽으면서 키워드를 딱 찾아야 돼요. 자, 그럼 5번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전까지 통지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8번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맞죠?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는 시험 볼 수 없다. 2번 자격시험에서 부정의로 적발되어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는 자는 그 처분을 받는 앞으로 5년간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5년간 부정행위 밑줄 긋고 5년간 중개보존이 될 수 없다. 밑줄 그어보면 OX. 아 X.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은 못 보지만 요 기간 동안 보존 근무할 수는 있다. 그죠? 보존은 될 수 있어요.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부정행위 짱 밑줄 긋고 5년간 보존이 될 수 없다는 틀렸어요. 5년간 시험은 못 봐요. 공인중개사는 못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2번.
3번입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예와 부동산 뉴스 대표 밑줄 쫙 긋고 그러면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죠. 아주 무지하게 잘 내는 질문이에요, 이거. 다음 4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저도 이 질문 자주 쓰거든요. 자격을 취득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밑줄 그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난 같지만 공인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공인인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란 말은 쓰지 못한다. 등록을 안 했다면. 이해되죠? 자, 5번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자격자 공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했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외관상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런 재증 대회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맞습니다. 그럼 9번, 10번은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